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우리가 걷고 뛰고 활동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근육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런 근육이 서서히 줄어들고 근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주제, 근감소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유인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도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계속 그 전보다는 살이 조금 다시 붙으신 좀 것 같은데. 근육이 붙었나요? 맞네요. 근육이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근감소증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근감소증이랑 말 그대로 근육이 줄어드는 병이 되겠습니다. 학문적으로 쓸 때는 나이가 들수록 발생하는 노인성 근감소증에 한정해서 의미를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든다고 다 근감소증으로 진단받는 건 아니시고요. 또한 근감소증으로 진단이 되시면은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동반해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간주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9월 달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런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국제 질병 분류 코드를 부여받은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2021년도에 근감소증의 질병 코드를 부여하고 정식 질병으로 분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유수의 제약회사에서도 근감소증 치료에 대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의학계에서도 관심이 많은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게 근이 감소한다 그러면 그냥 운동을 안 해서 감소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정확히 병명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진다고 하는데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노인성 근감소증은 왜 위험할까요? 네, 아무래도 근감소증이 있으면 일단 거동, 신체 활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도 당뇨라든지 고혈압,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질환들이 잘 발생하게 되고, 또 치매도 잘 올 수가 있고요. 일단 그 수면이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근육이 감소되는데 수면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평균 수명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요즘 건강하게 활동하고 신체 활동을 하는 그런 건강 수면 기간이 특히 중요해졌는데, 근감소증으로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건강 수면이 단축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요즘에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셨군요. 네, 같이 하시죠. 꿀팁. 오늘부터 저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근육은 우리 몸의 운동과 그리고 자세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근육은 뇌의 명령에 따라서 근육 활동을 하게 되고, 또 폐와 심장, 간, 지방 조직과 같은 장기 활동에 의해서 산소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근육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근육이 꾸준하게 움직이면서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좋은 근육 호르몬이 나와서 뇌 각종 장기와 뼈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근육이 그냥 정말 몸을 보호하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네. 신체에 많은 일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근육이 이러한 좋은 운동의 주인공과 같은 역할이 하고 주인공이다. 있다고. 그렇죠. 예. 우리 몸에서 근육량이 줄고, 그리고 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요번에 근손실 왔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 근손실이 오는 원인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젊었을 때에는 근육의 생성 속도와 분해 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근육이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생성 속도는 느려지게 되고, 분해 속도는 반대로 빨라지면서 근육량은 줄어들고, 그 부족해진 부분을 지방이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의 재생이 잘 안 되고 잘 늘지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신체 활동이 떨어지고, 그리고 누워만 있는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0.5%에서 1%까지 근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게 한 달 동안 이어진다고 하면은 최대한 30%까지도 근손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거동이 어려워지고 또 신체 활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럼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는 이 근육이 감소하게 된다면 지방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지방도 중요하고 근육도 중요한 것 같은데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고 체지방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 활동이 떨어지면 근육에 연결된 신경 개수가 줄어들고 그런 신경이 퇴화가 되면서 쓸 수 있는 근육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근육 감소 그리고 빠른 근육의 감소와 운동신경의 퇴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순발력과 민첩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도 잘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심하시면 몸이 떨린다든지 단추 잠그기라든지 뭐 젓가락질도 잘 안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뇌와 각종 장기에도 영향을 미쳐서 만성 질환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근육이라 하면 이제 있잖아요. 딱 한 다음에 여기 복근, 야, 딱 이런 거 이게 딱 떠올려지게 되는데요. 네. 근육이 뼈 건강에도 영향을 주나요? 네, 근육이 늘면 말씀드린 근육 호르몬, 그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몸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 그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그 뼈의 치유, 골치유를 촉진을 하면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뼈 관절 건강에 꾸준한 근력 운동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뼈나 근육의 감소 속도보다 더 빨리 약해지는 연골, 힘줄, 인대와 같은 연부 조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연부 조직의 약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이 많이들 걱정하시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그리고 관절 연골 손상이나 연골판 손상, 어깨 회전근개 손상과 같은 그러한 질환들이 모두 이러한 연부 조직의 손상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연부 조직을 잘 보호하는 것이 꾸준히 운동하는 꾸준히 근력 운동 치료를 하시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근력 운동은 어떤 거 하시죠? 저는 팔굽혀펴기 오, 1분에 몇 개 하세요? 1분에 세보진 않았는데요. 오, 40개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40개요? 오, 진짜요? 지금 한번 약간 여기서 이렇게 살짝 자세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둘, 셋, 4개 할까요? 아유, 자, 시작. 사실 근데 너무 누워서 느리신 거 아닙니까? 5, 6, 7, 8, 9. 네. 자, 그래도 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일상에서 근감소증을 체감할 만한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 기존의 질병 가지고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쉽게 피곤해진다든지 이전보다 허리 통증, 요통이 더 잘 생기고 다리가 당긴다든지 그리고 건망증이 심해지고 일어설 때 자주 어지럽다. 그리고 다리도 쉽게 붓는데 병원에서는 특별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예전만큼 운동을 잘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근감소증을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근육량이 줄어들면요, 가장 먼저 다리 힘이 풀린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계세요. 네.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근감소증의 진단 기준에 그 허벅지 둘레 길이나 그 종아리 둘레 길이가 포함되기도 할 정도로 허벅지와 종아리 그 하체 근육은 특히 중요한 근육이 되겠는데요. 먼저 허벅지, 대퇴 사두근은 무릎 관절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근육을 많이 키우시면은 무릎 관절통 완화와 기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종아리 뒤쪽의 비복근이나 가자미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하체 다리의 혈액순환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근육을 키우시면 무릎 아래 감각 이상이라든지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기준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근감소증 진단에는 먼저 영상 검사를 통해 근육량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손의 힘, 악력을 측정해서 근력 측정을 대용하기도 하지만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손이나 손목 관절염이 흔하시기도 하고 근력을 직접 측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표준화된 신체 기능 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 근감소증 자가 진단 설문지라든지 그 신체 기능 평가 점수가
근육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질병 발생과 수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거 설문지를 제가 한번 살짝 풀어봐도 될까요? 네네,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선생님 질문해 주시면은 네, 먼저 4.5kg을 들어서 네. 나르는 것이 어렵다. 그 배 상자 한 8개들이 무게 정도 아, 되거든요. 배가 배 8개 그쵸? 들은 한 이 정도 되겠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야, 그렇게 쉽진 않은데 좀 어렵다. 1점. 네. 그리고 방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걷는 것이 어렵다. 아, 이건 전혀 어렵지 네. 않죠. 네. 0점. 그쵸?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 그 잠자리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렵다. 아, 전혀 어렵지 않다. 네. 10개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는 것이 어렵다. 아, 좀 어렵다. 네. 운동을 잘 안, 1점. 아예 안 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몇 번이나 넘어지셨는지. 아, 1년 동안 1에서 3회 정도 넘어진 것 같습니다. 아, 네. 자주 막 부딪히고 이래가지고요. 네. 네, 그러면은 저는 다행히 2점, 3점이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면 점수 4점 이상이면은 근감소증을 강하게 의심하고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3점. 그래도 약간 조금 커트라인 직전이네요. 네, 경계 수준이신 것 같은데요. 아, 네. 예. 열심히 좀 조심히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감소증을 진단받은 분들 혹은 의심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근육을 채워 넣어야 할까요? 네, 일단은 현재 나에게 맞는 운동과 그리고 영양 섭취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먼저 근육을 전반적으로 잘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 하체 유산소 운동, 걷기와 같은 하체 유산소 운동만 열심히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쓰는 상체 근육이라든지 허리 근육은 쉽게 그리고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병행해서 근력 운동 그리고 전신 운동을 균형 있게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요. 또한 운동 강도도 중요한데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강도를 100이라고 했을 때 전체 몸 쓰는 복합 운동으로 해서 한 60에서 70% 정도의 강도로 속도도 시간도 세기도 조금씩 늘려난 방향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근육을 효율적으로 키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이 영양 섭취 잘하기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 생성 속도는 느려지고 근육의 분해는 빨라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무엇보다 중요하겠는데요. 콩, 두부, 견과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 섭취도 물론 좋겠지만 식물성 단백질로 채워질 수 없는 그러한 필수 아미노산이 동물성 네. 단백질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 동물성 단백질은 어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나 야. 어류, 생선이나 아니면 계란 같은 그러한 네. 동물성 단백질을 자주 나누어서 나이가 드실수록 많이 드셔야 합니다. 만약 그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거라 좀 드셔서 필수 아미노산을 꼭 섭취하셔야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근육, 단순한 노화 과정으로 여기고 방치하기엔 위험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근육 관리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